안녕하세요. 함께 뛰는 경제 친절한 중기씨의 남상미입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가뭄의 단비가 되어드리는 프로그램이죠. 함께 뛰는 경제 친절한 중기씨. 자, 오늘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함께 해주신 분 소개해드릴까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금융과 이순배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금융과라고 하니까 자금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부서인가요? 예, 우리 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분들이 경영을 하시다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자금 애로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시중은행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로 또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자금 애로를 해소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금리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을 얻을 것 같은데 보니까 담보 없이도 또 대출을 해주시기도 한다고요? 예, 뭐 일단 저희 그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대출을 하는 네. 제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중은행 금리가 보통 한 3.8% 내외가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2.3% 수준으로 낮게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예, 담보보다는 신용 중심으로. 신용 중심. 예, 그리고 지난해부터 저희가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네. 연대보증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금난에 빠져 있는 우리 중소기업인들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그런 곳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신용이 또 높으시거나 또 자금 여력이 충분하신 기업들은 뭐 우리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은행에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뭐 담보가 좀 그러니까 담보 같은 것도 없으시고 그다음에 신용이 좀 낮으신데도 불구하고 기술력은 또 뛰어나신 벤처기업도 많이 계시고요. 있죠. 예, 그런 분들은 은행에 가시면 사실 좀 섭섭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정책자금은 그 신용등급으로 BB- 이하 등급만 일단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예, 네. 은행을 사용을 못 하시는 그런 음. 기업들 중심으로 저희가 그 시중은행의 금융의 사각지대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을 돕고 계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참 좋은 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나도 저기 뭔가 해당될 것 같은데 정책자금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지?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매년 네. 그 올해 2019년도에는 3.67조 원의 자금을 마련을 해서 지원 계획을 마련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 말에 그 저희 종합적인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57 콜센터라든가 기업마다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저희 지원 조건이나 내용에 대해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업의 성장 단계라든가 업종,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다양한 자금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까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방문을 하시거나 전화를 하셔가지고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네. 네, 국번 없이 1357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먼저 확인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세요. 자, 그렇다면 이 3조 6,700억 원의 예산 어떻게 쓰이게 될지 저희가 좀 핵심 추진 계획을 뽑아봤습니다. 자, 2019년 중기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핵심 추진 계획 베스트 3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수요자 맞춤형 제도 개편이라는 내용이에요. 아무래도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을 조금 더 고려해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간에는 저희가 좀 인기가 좋다고 할까요? 네네네. 네. 그래서 공고를 내면 이렇게 조기에 소진이 되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기업인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부족했었습니다. 올해 준비하면서 우리 그 기업인들의 그 애로를 하나하나 새겨가면서 좀 준비를 한 부분이 그 수요자 맞춤형 대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가로 어떤 위원회도 별도 마련하셨다고 들었어요. 아, 예, 저희가 특별심사위원회라는 제도를 도입을 새로 했고요. 예. 우리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하다 보면 자기 그 자본 잠식 상태에 일시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예, 그렇지만 또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에게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자금 지원 기회를 드리지 않았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기술이 정말 훌륭하다면 자금을 지원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이제 특별심사위원회의 기능이고요. 네. 이런 분들이 100분 중에 한 분이 계시다면 저희가
또 일자리라든가 우리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특별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아예 기회조차 없던 분들까지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다. 네. 예. 그리고 이미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기업들에게도 더 반길 만한 정책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기업 하시다 보면 뭐 납품 대급이 그 밀릴 여름에 때도 들어올 있고. 때도 있고 가을에 들어올 때도 있고 또 우리 그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이 명절에는 또 상여금도 나가야 되고 근데 예. 자금 흐름이 일정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기업인들이 자기 회사의 자금 흐름에 맞게 상환 계획을 설계할 수 있게 저희가 자율 상환 제도라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여유가 있고 능력이 될 때는 조금 더 많이 갚고 그렇죠. 내가 좀 힘들 때는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본인이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19 중기부 핵심 추진 계획 베스트 3 두 번째를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혁신 성장 지원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 적은 임금으로 그 싼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하고 먹고 사는 시기는 이미 지났고요. 그럼요. 그다음에 그런 역할들을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이제 저임금 노동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공정혁신이라든가 자동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 세계 경제에서 살아남기 힘든 이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속해서 우리 기업, 중소기업들이 이런 그 기술력으로 그다음에 생산 효율성으로 글로벌 경제에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예. 이런 자금들을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미래 성장을 위한 그 기술 개발이나 디자인, 특허 획득 이런 용도의 투자 자금이라고 신설을 했고요. 운전 자금보다 장기에 네. 그다음에 좀 더 그 상환 조건이 좋은 이런 자금을 마련을 해서 그 미래 성장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하긴 요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에 상응하는 뭐 일자리 창출 같은 것도 늘어날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2019 중기부 핵심 추진 계획 베스트 3. 이번에 세 번째를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저도 지금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일자리를 만든 기업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내용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뭐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이 소득 주도 성장인 거는 그쵸. 우리 또 소상공인 방송에서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네. 그 소득 주도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론 그 무엇보다 일자리가 이렇게 풍부하게 새로 생겨나야 될 것이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나라 일자리 미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정책 자금도 일자리를 새로 만들거나 유지하시는 기업들한테 가점을 드린다거나 금리 우대를 드린다거나 예, 이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올해는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이라고 해서 네. 3천억 원 규모의 전용 자금을 또 마련해서 네. 그 저금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실제로 이 자금을 지원받아서 일자리를 만들어낸 기업들에게 또 다른 혜택도 있다면서요? 예, 이자 환급 제도라고 해서요. 아, 일자리 창출 성과에 따라서 금리를 더 깎아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나. 예,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신 기업들이 전용으로 이용하시는 자금 트랙도 있고요. 예. 또 그 자금에 들어오셔가지고 실제로 또 일자리를 많이 만드시면 금리 혜택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뛰는 경제 친절한 준기 씨. 오늘은 기업금융과 이순배 과장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좀 즐겁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 해주신 소감 어떠세요? 사무실에서 네. 그 책상 앞에서 일만 하다가 뭐 이렇게 직접은 아니지만 방송으로 우리 기업인 분들께 저희 정책을 설명드리고 안내해 드리니까 좀 보람된 하루인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뭐 저희가 그 중소기업 청에서 중소벤처기업 부가 됐고 그렇죠. 그 부가 된 만큼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분들이 좀 더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대에 점점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옆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든든하게 지키고 서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일 채용 공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함께 뛰는 경제 친절한 준기 씨, 이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